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이 42,000불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럼 좀 오버를 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42,400불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41,000불, 41,739불. 어제 보니까 어제 아침에 어머니가 비트코인 4만 달러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TV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TV를 이제 저도 YTN을 봤어요. YTN을 봤는데 참 영혼이 1도 없는 아나운서가 나와서 금값이 차상 최고치를 갖고 비트코인이 4만 1,000달러를 갔다는 방송을 아주 짧게 하더라고요. 짧게. 그 아나운서 표정을 보면서 제가 타지 못했나? 못 샀나? 이 표정이. 그걸 읽었어요. 거의 한 10초 정도? 10초도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42,000불을 가게 되면 아마 이제 SBS, MBC, KBS에서 방송을 할 겁니다. 내년 4월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내년 4월이. 반감기도 있고, 우리나라 총선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내년 1월 10일인가요? 1월 10일이죠. 1월 10일 SEC가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어떻게 할 건지 발표를 해야 되고, 소송 스케줄도 나와 있고, 소송 스케줄이 4월 며칠이었습니까? 4월 10일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모든 포커스가 리플 SEC 소송이요. 이 4월 달에 그냥 응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4월 달에. 제가 아침에 또 차트를 보니까 지금 제가 뭐 방송에서 37.5K를 다시 갈 거란 이야기를 했죠. 지금 41K인데, 그리고 다시 41K, 그리고 38에서 39K 갔다가 다시 이제 투더문 각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투더문 각의 시작이 제가 어제 계산을 해보니까 12월 24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죠. 크리스마스 랠리가 이때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하는 건, 계획하는 건 12월 24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전체 라이브를 한번 할까 합니다. 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따뜻한 겨울, 그리고 전통 금융 시스템을 추앙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겨울의 시작이 그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세요. 24일 정도 저녁 라이브 8시에서 9시 정도 시작을 해서 인원수가 좀 많이 들어오면 25일까지 한다거나 그러려고 합니다. 지금 자리가 저는 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자리. 그러면 분명히 이런 조정이 나오겠죠. 좀 보이시나? 이 패턴의 굴곡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를. 이평성도 지금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죠. 똑같은 360, 240, 120, 50, 20, 713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평선이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요렇게 한번 웨이브가 오겠죠. 요렇게. 그리고 이평선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지금 360, 240, 120, 50, 20, 7일선이잖아요. 그런데 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이평선을 보게 되면 이거는 좀 자세히 보이는데, 자세히 봐보세요. 이런 거는 알아두면 재밌어요. 알아두면 그 시점이 보이니까 여러분들 눈에도. 자, 떡 상승을 하기 전 이평선의 그림을 보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게 선이 잘 안 보이려나? 색깔을 좀 바꿔드릴게요. 색깔을 흰색으로 굵게 가봅시다. 회색으로. 요게 지금 21선과 7일선이 이렇게 이중으로 겹치는 때가 온다고요. 이렇게
다시 그리고 앞으로 나란히.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게 상승 시그널 같아요. 요게 붙어서 떨어지는 그때가 이제 떡상을 알리는 그 시그널 같습니다. 근데 이 시점이 제가 날짜 계산을 해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다라는 저의 결정이, 제 생각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24일 날 라이브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요 크로스 방금 크게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된다? 제 생각에 조정이 올 것 같아요. 4만 1000불에서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5일이죠. 앞으로 20일이 남았어요. 그럼 20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시 조정, 그리고 41K 또 조정, 그리고 크리스마스 랠리 쭉 가는 일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데이터 상으로는 꽤 좋게 나오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도 페이크예요. 지금 공주파 뉴스가 거의 쓰레기가 됐어요. 쓰레기가. 그들의 정보력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요거 같아요. 오히려 유튜브 영상에 나온 데이터들이 현실감 있게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빼내고 있어요. 자, 두려운 거대 시장 붕괴가 닥친 이유는 세 곳. 백악관, 미 재무부, 연준. 제가 뭐 계속 미국을 깠죠. 근데 이 결과는 뭐냐? 결론은 뭐냐? 백악관과 미 재무부, 연준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죠. 오늘 아침 영상에서 제가 비트코인과 XRP 비교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일요일 라이브를 제가 라이브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고, 결국 미국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거대 기업을 전 세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표현을 했죠. 미 연준이 사기업이라니까요. 은행연합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 정부 산하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미 연준은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쉽게 말해서 삼성이 전 세계 통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근데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재무부, 행정부, 미 연준이 무너질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미국 편에 서서 이 시장을 봐야 돼요. 이 로버트 키요사키나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이 통화를 대체한다, 미 연준을 배제하고 비트코인이 모든 일을 할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착각이라고. 착각.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저도 제일 처음에 비트코인을 이해했을 때 그런 반정부적 무정부 시대를 꿈꿔왔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을 좀 이해하는 사람들이 제가 6년 전에 이해했던 그 망상을 갖고 있어. 망상을. 비트코인이 통화가 된다? 그거는 뭔지 아세요? 그냥 무정부 상태로 된다니까요. 무정부 상태. 공산주의적 요소가 너무 커요. 이거는. 근데 이럴 일은 없다니까요. 그냥 미국을 깨부술 거냐, 아니면 미국을 인정하고 살 거냐. 저도 미국 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학교에서 되게 싸움을 잘하는 애가 있어. 그 누구도 근접하기가 힘들어. 10명이 붙어도 얘를 못 이겨. 그럼 얘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아무리 독선적이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아니 그냥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프로농구 선수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같이 농구하는 거? 이런 거겠죠. 데리고 놀잖아요. 프로농구 선수가. 한번 해봐, 깝죽도 해봐, 뭐 이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XRP를 보니까 미국이란 존재는, 아니 적어도 지금 제 영상을, 제 라이브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세대에서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그냥 미국이란 나라는 그 상태 그대로 존재한다고요.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거지 같지만, 짜증나지만, 로버트 키요사키가 무너질까요? 미 백악관, 재무부, 연준이 무너질까요? 간단한 원리잖아요.
이들 때문에 대공황이 오고 있지만 이들은 그거를 또 그 안에서 기회로 보고 있다니까요. 왜 아무도 백악관 미 재무부 연준을 이길 수 있는 기관 국가가 없기 때문에 얘들한테는 기회겠죠. 잘 자란 국가 몇 개, 그리고 뭐 기업 이런 것들은 또 줍줍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미국을 인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XRP가 왜 미국에서 이 리플을 걸고 넘어졌는지. 그럼 뭡니까? 이 걸고 넘어진 이유가 다 있어요. 쓰려고 한 거예요. 쓰려고. 이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반어법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모두가 yes 할 때 no를 해봐야 돼. 모두가 no 할 때 yes를 해봐야 돼요. 왜 XRP를 깨끗하게 해주려고 할까? 좋게 표현하면 이거죠. 왜 깨끗하게 해주려고 할까? 나쁘게 말하면 왜 다른 코인 많은데 XRP만 태클을 거는 걸까?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깨끗하게 해줄 건지 왜 XRP만 귀찮게 하는 건지. 근데 금융 프로토콜을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깨끗해져야 되겠구나. 이 시장에 성장을 하려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 죽지 않았어. 제가 오늘 아침 영상에서 낱낱하게 거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 자꾸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이 모든 거를 해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비트코인을 보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근데 딱 그 말이 그 문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데이터 안에. 착각하지 마라.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기술적 어떤 결함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할 거예요. 홍보를. 그러게 보니까 제 관점은, 제 인사이트는 그거라는 거예요. 제 생각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보는 미래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그 그지 같은 이해하기 힘든 데이터가 있잖아요.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미국의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아니 이렇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이 시스템, 전 세계가 완전히 한 판을 바꿔버린 이 시스템에 왜 그들이 XRP를 선택했을까요? 그러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게임 아닌가요? 그냥 제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SEC 소송 중에 있는 미 산하기관과 미국 미 정부 산하기관과 소송 중에 있는 얘를 디지털 유로, 디지털 파운드, 디지털 달러까지 얘한테 의지하고 있잖아요. ODL 거래를 이제 바꿨더라고요. 리플 페이먼트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리플의 ODL 거래가 얘네들의 디지털 유로, 디지털 파운드, 디지털 달러의 시험 테스트라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니 얘네들이 나한테 힌트를 줘. 시험 테스트 하고 있구나 얘네들. XRP 가지고. 이 시장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줘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더라도 트레이드를 진짜 해봤나 걔가. 그리고 비트코인의 원리를 아나, 블록체인의 원리를 아나, 이더리움이 뭔지 아나, 이제 이런 어떤 가장 본질적인 걸 아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도 모르면서 어떻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겠어요? 모든 본질은, 그래서 저는 가장 처음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것. 그래서 비트코인 백서를 자꾸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운동의 기본은 뭡니까? 뭐 축구, 농구, 야구 뭐 다 있잖아요. 모든 운동의 기본은 달리기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항상 뽑죠. 예? 왜? 어쨌든 달려야 되니까 무조건. 이 달리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비트코인 백서죠. 모든 음악의 기본이 뭡니까? 피아노잖아요. 피아노. 제가 피아노를 잘 치진 않지만 뭐 악보를 본다거나 작사, 작곡, 기타, 모든 음악의 기본은 피아노. 아무리 기타를 잘 쳐도 피아노를 못 치면 이 기타가 늘지 않아요. 드럼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라 라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이들이 이 돈을 받을 능력이 없다면 주나 마나예요. 그 돈들은 다 쓰레기가 되겠죠. 본인이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과 부모님이 준 돈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그 유통기한이 틀려요. 유통기한이. 기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 비트코인리스트. 카타르와 중동의 거물들이 비트코인을 2배로 늘리고 있다. XRP
가격을 25달러로 보낼 7000% 상승 예측을 했다. 일론 머스크랑 브래드 갈링하우스랑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어떤 생각을 하냐,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XRP의 미래를 잘 모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모를 수도 있죠. 가장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저와의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인데 보면은 제가 어떤 놈인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요새 드는 생각은 제가 요새 아침 저녁으로 차를 두고 다니거든요. 아침에 1시간 반, 저녁에 1시간 반 이렇게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1시간 반 걸렸던 게 오늘 55분 걸렸어요. 55분. 이게 빨라지더라고요. 계속 익숙해지니까 그러겠죠. 제가 자꾸 걸으라고 한 이유가 저와 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아는 거죠. 근데 상대방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는 어떤 그런 관점들은 제가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죠. 알 수가 없죠. 영상을 매일 이렇게 노출을 하지만 댓글을 쓰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비트TV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근데 요새 제가 걸으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어쩌면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XRP 미래를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제가 뭐 여러분들께 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CBDC가 될 거다.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ODL이 미국에, 영국에, 유럽에 CBDC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다. 또 뭐 있죠? 저만이 요런 차트 보고 여대로 갈 것이다, 이런 것들. 그러면 어쩌면 브래드 발링하우스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저만이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 최근까지도 올 8월 9월까지도 저는 그랬어요. 분명히 자넷 앨런, 게리 겐슬러, 크리스 라스텐, 브래드 갈링하우스, 어쩌면 일론 머스크까지, 얘네들은 하나의 서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같은 편이다, 공동체다 얘네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살짝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얘네들도 잘 모른다. 어쩌면 금융 세력들, 전 세계 질서로 움직이는 애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면 CBDC를, XRP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의 그런 생각들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멤버십을 하고 라이브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그런 어떤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가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은. 근데 그렇게 헷갈리지 않은 시장에 어떤 가격들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헷갈리지 않게. 그러면 조그만 신념을 갖더라도 그렇게 이 시장 상황들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큰 기복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갔다가 메롱 하고 쭉 떨쳐버리는 일은 없을 거란 거죠. 이 지점에서 갖고 있었는데 이 지점에서 못 던졌어. 근데 여기까지 와버렸어. 그러면 진짜 메롱 된 거죠. 메롱. 요렇게 왔다가 못 던졌는데 바닥으로 왔어. 그러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어디서 던집니까? 여기서 던져요. 요 포인트에서 던집니다. 거의 100% 다 던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올타임 하이를 갔어. 그러면 5,000원 갔다고 칩시다. 근데 얼마까지 떨쳐버릴까요? 예를 들어서 한 1,800까지 떨쳐버려요. 1,800까지.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요. 2,400 언저리에서 다 던져요. 근데 여기서 쏘이죠. 이렇게. 봐보세요, 여러분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이제 이런 난관들을 잘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누군가는 요 지점에서 던지지만 그 누군가는 요 지점에서 땡큐하고 줍줍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제 말대로 가려면 비트코인이 지금 빠져야 돼요. 이왕 가는 거 제 말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41점
41,600불인데 37.5나 38K까지 오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뭐 그냥 가버려도 근데 그냥 갈 일이 없어요. 지금 41,000을 찍었고 여기서 제 느낌에는 그래요. 내일 데이터를 봐봐야 되겠지만 숏을 때린 놈들을 털어먹으려고 42.3까지 올린 것 같아요. 선물 41K 저항대를 맞고 이제 롱으로 먹었던 애들이 숏으로 다시 때렸겠죠. 근데 42,300불 400불까지 빼버린 거는 이 숏 애들 털어먹고 다시 여기서 조정을 해버리면 롱충 애들까지 털어먹겠죠. 이게 돈이 순삭되고 있는 거예요. 순삭. 자, 다시 지금 자리에서 37.5 다시 41 그리고 다시 38 그리고 12월 24일 투더문 스타트라고 보면 이거 뭐 제 생각이니까 뭐 여러분들은 편하게 여러분들은 대응하지 마세요. 대응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계세요. 큰 폭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없어. 저는 이렇게 말했지만 비트코인 또 쌓아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333에 들어갔던 에이다를 대응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오후까지만 보고 던지고 다시 비트코인이 37,500불이 오면 그때 다시 에이다를 들어갈 생각이에요. 지금은.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깨 쫙쫙 펴시고 좀만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손가락질을 할 때가 옵니다. 사라 그랬잖아 이년아 이렇게 사라 그랬잖아 이놈아 이렇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내일 아침 10시 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